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6단계의 창의성 중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모순과 분리원리 1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모순과 분리원리 2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순과 분리원리, 특히 모순은 트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강 중에서 2강을 집중적으로 모순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모순은 이 강의 정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 잘 좀 들으시고 생활에 실제 모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순에 대해서요, 우리가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가능하면 그림으로 표현, 또 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해서 모순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시스템 기능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순을 직감적으로 거기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리뷰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사용했던 기능형 하수로 뚜껑에서의 모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수로가 있는데 그 하수로가 모순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수로의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기능 쪽이 아니고 모순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기능을 수행하다가 보니까 바로 모순이 등장하는데 그 모순 관계를 바라보면 바로 기능 분석을 했을 때, 자, 기능 분석을 했을 때 뚜껑, 즉 하수구의 뚜껑은 빗물을 잘 통과시키는 좋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빗물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구 뚜껑에 구멍을 내놓으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빗물은 잘 빠져나가지만 문제는 그 하수구 밑에 흐르는 오물들의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하수구의 뚜껑 입장에서는 하수구의 뚜껑의 구멍은 있기도 해야 되고 없기도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즉 빗물이 통과해야 될 때는 구멍이 있고 빗물이 통과하지 않을 때는 구멍이 닫혀 있는 형태로 하면 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능 분석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바로 자동화 부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동화라 이런 것들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자전거의 시스템 기능 분석했을 때 특히 자전거 안에 자전거 체인은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 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시키는 게 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체인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체인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의 옷을 버리게 한다든지, 또는 체인과 여기 있는 스프로켓 사이에 사람이 손이 끼은다든지 해가 다치는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체인에 대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체인이 푸른 색깔하고 빨간색 두 개로 벌써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모순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거죠. 체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바퀴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다른 누군가가 수행해주면 된다. 네. 방금 전에 시스템 기능 분석에서 모순이 나오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줬죠. 그죠? 근데 이제는 진짜 모순이 뭐냐? 모순의 정의가 뭐며 실제 이제 모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순수하게 모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트리즈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모순을 찾는 겁니다. 트리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문제 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의 경우 모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면 트리즈에서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트리즈에서의 문제는 바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풀기에 어렵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리즈는 바로 모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어야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고, 모순을 풀어야 트리즈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순이 트리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과연 모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을 때 나오는 모순이라는 의미와 이 트리즈에서 말하는, 창의성에서 말하는 모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순의 정의는요, 상반되는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을 모순이랍니다. 아마 이건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걸 찾아봤을 때 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모순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기술 시스템의 발전 과정,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모순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기존의 페달식 자전거에서 체인식 자전거, 오토바이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모순이 계속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 모순이 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점점점 발전해 나오는 거다. 자전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고, 그 외에 모든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도 거의 이런 형태의 모순이 극복되면서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신제품이 등장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트리즈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바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리즈를 가지고 연구할 때는 모순을 찾지 않고 어떤 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모순이라는 거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모순에는요, 트리즈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술적인 모순이라는 부분하고 물리적인 모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술적인 모순은 트리즈가 초창기 트리즈 연구 과정에서 이 기술적인 모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트리즈가 도입될 때 이 기술적인 모순 부분에 대해서 트리즈가 많이 도입되었고, 뭐 39가지 파라메타 또는 모순 테이블, 40가지 발명 원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정의되고 많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요. 트리즈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기술적인 모순보다는 물리적인 모순의 형태로 문제의 방향을 크게 잡아가는 경향이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순이라고 일컬었던 모든 말들은 다 물리 모순에 해당한다. 물리적 모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야기할 내용도 다 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 모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잖아요. 기술 모순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술 모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무언가가 좋아질 때 B는 나빠지는 거예요. 시소처럼. 예를 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높입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면 자동차의 연료 소모율, 자동차의 연료의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의 속도와 연료 효율과는 바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기술적인 모순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기술적인 모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 중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모순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 기술적인 모순은 바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순이고, 이런 모순은 반드시 그 내부에 물리적인 모순이라는 원인이 들어있어요. 그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바로 외형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는 그 안에 물리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 모순을 이렇게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모순을 물리 모순이라 부르게 되고, 그 물리 모순을 해결하는 게 문제를 훨씬 더 좁은 영역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